한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터전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 푼도 숨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한 방식대로 아들에게 3억, 딸에게 3억을 주고 자신과 아내의 노후 자금으로 2억 원을 남겨두었지요. 돈을 투명하게 나누었으니 가족 간의 정도 평온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천이 생겼으니 이제 노후를 안심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이런 배분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까지 거론하며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겉보기에 공평했던 이 배분은 왜 가정의 지뢰가 되었을까요? 침묵하는 아들, 폭주하는 며느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압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른이 선의로 베푼 돈이 오히려 원망과 이혼 협박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 올해 66입니다. 평생 전공이자 설비 일을 하며 두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젊을 적엔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장을 누비며 바람을 맞고 볕에 그을려가며 집이란 집은 다 고치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큰 일감은 줄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자잘한 수리 일을 맡아 하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일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겁니다. 가끔은 제 자신도 낡은 구옥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못은 헐거워지고 전선은 낡았지만 아직 아주 망가진 건 아니니까요. 아내 이영숙과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적 신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는데 손재주가 좋고 참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가벼운 뇌졸중이 온 뒤로 거동이 조금 불편해져서 지금은 주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활동적인 저와 정적인 아내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변두리에 있는 방 3개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입니다. 집값은 그리 비싸지 않지만 조용하고 집 앞에 공원과 시장, 병원이 있어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의 두 번째 집이고 첫 번째 집은 20여 년 전 구도심에 샀던 작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가팔랐지만 저희 부부가 가장 고생하며 지냈던 시절의 증거 같은 곳입니다. 아들 지훈이와 딸 지연이가 그곳에서 울고 웃으며 자랐지요. 지금 집으로 이사 온 뒤에도 그 낡은 집은 팔지 않고 새를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일대가 지하철 개발 구역으로 묶여 전면 수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공식 문서에 적힌 보상금이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평생 제 명의로 그렇게 큰 돈이 찍힌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3대나 연달아 태웠습니다. 이 8억은 하늘이 내린 선물 같지만 사실 저와 영숙이가 수십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바꾼 목숨값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비 일을 하며 전선을 메고 배관을 끌어당기느라 어깨와 무릎은 온통 골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퇴임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마침내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올 뿐이지요. 아내에게 보상금 이야기를 하니 큰 반응 없이 당신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라고 한마디 물었습니다. 생각해뒀어. 지훈이 3억, 지연이 3억 주고 우리 둘 노후 자금으로 2억 남겨둡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쓸 건 충분히 남겨둬요. 나머지는 당신 결정에 따를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고마워서라도 저는 더 실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큰일일수록 숫자를 먼저 따집니다. 지훈이는 아들이고 지연이는 딸이지만 제 마음속에 남녀 차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둘 다 제 자식이고 제 성을 따랐습니다.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지훈이만 노력한 게 아닙니다. 딸 지연이도 할 만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 월급은 많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며 매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지연이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머리를 감겨주고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없었지요. 저는 인정에 끌려 돈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늙어서 재산 나누다. 자식들의 상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말짱할 때 제 생각을 분명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은행에 가서 통장 3개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연이 명의로 각각 하나씩,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후 통장 하나, 주말에 자식 내외를 불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향긋한 버섯 전골과 갈비찜, 조기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며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공식적인 분배회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평하게 나누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상 위에 분배표를 올려놓는 순간 따뜻했던 음식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현우도 도착했지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버지 갈비찜 맛이 더 좋아졌는데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고 아내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보상금 8억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서다. 너희 엄마랑 상의해서 지훈이 3억, 지연이 3억 주고 우리 늙은이들 노후로 2억을 남기기로 했다. 나중에 우리가 쓰고 남은 건 너희에게 공평하게 줄 거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두 분 노후가 우선이에요. 저는 직업도 있고 생활도 안정적이니 걱정 마세요. 딸의 진심에 고마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더 필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집안이 이치에 맞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때 며느리 민주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3이라니요. 정말 공평하시네요. 그런데 지연이는 이미 출가회인이고 최 씨 집안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결국 최 씨 집안에 저희 집 보상금을 갖다 바치는 꼴 아닌가요? 지훈이가 말리려 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지훈 씨, 지금 대출 갚느라 얼마나 힘든데 현실적인 상황을 좀 봐주셔야죠. 지연이는 시댁도 잘 살고 형편도 좋잖아요. 지연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새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버지께서 3억이나 주신다는데 그게 부족해요? 제가 시집 갔다고 이 집 자식 아닌가요? 엄마 아플 때 언니는 얼굴 한번 비쳤어요. 민주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너야 대출 갚을 일 없으니 효도가 쉽겠지. 우린 애 키우고 집 넓혀갈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 제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이 밥을 계속 먹을 거냐 말 거냐? 저는 민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명이다. 어떻게 나누든 내 책임이야. 내 집에서 먹고 자란 아이라면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다. 3억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 민주는 저를 돕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나갔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할 테니 서운해 마세요.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식 내외에게 면전에서 거절당한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지훈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벌게 떠군요. 아버지, 민주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저보고 아버지냐 아내냐 선택하래요. 돈 다시 안 나누면 이혼하겠대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걔가 돈 때문에
이혼을 입에 올리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부냐? 너희 결혼이 고작 돈으로 거래되는 거였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 엄마가 대출이랑 육아 때문에 압박감이 심해서 그래요. 지연이보다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나도 대출 끼고 집 살 때 너보다 100배는 힘들었다. 하지만 부모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버텼어. 넌 내 아들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 처가 난리 피운다고 더 주는 게 아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다. 그게 적은 돈이냐? 아들은 끝내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고종사촌인 고모부터 사촌 동생까지 약속이나 한 듯 딸이랑 아들을 똑같이 나누면 아들 내외가 섭섭하지 않겠냐. 요즘 세상의 딸은 출가 외인이다라며 참견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동네 이웃까지 찾아와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알고 보니 며느리 민주가 친척 단톡방과 주변에 제가 편애를 해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를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 세간의 비난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설비 일을 하며 어두운 구석의 누수와 합선을 찾아내던 저입니다. 며느리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반찬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아버지, 제 몫인 3억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요. 전 없어도 되니까 오빠네 더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다. 내 딸이 집안의 자식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지연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의 반전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내외가 예전에 잠시 살았던 저희 집 작은 방 5단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의 이름이 적힌 그 봉투 안에는 경악할 만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친정동생의 사업 빚을 갚아주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차용증이었습니다. 액수만 무려 수억 원에 달했고 보증인 명단에는 아들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적힌 메모지에는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못 갚으면 큰일 난다는 내용도 있었지요. 며느리가 그토록 돈에 집착하며 이혼 협박까지 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 엄청난 빚을 저희 보상금으로 메꾸려 했던 겁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다시 불렀습니다. 상위에는 정성스러운 음식 대신 그 차용증 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말한 현실적인 압박이 이거였냐? 친정동생 빚 갚으려고 이 애비 목숨값을 탐낸 거야?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동생이 죽게 생겨서 그랬어요. 아버님은 돈 많으시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너희가 탐욕스러운 거다. 이번 한 번은 도와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채무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나 몰래 빚지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라. 둘째, 지훈이 너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해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노후 자금에는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마라. 그날의 담판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취를 감췄고 지연이는 더 자주 들러 저희를 보살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요.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공증을 마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저희 사후에 전적으로 딸 지연이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킨 자식에게 보답하는 것이 이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또 한마디씩 하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늙어서 돈은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을 누구에게 줄지는 오로지 주인의 몫입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 아내와 함께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잘 버텼지.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여주는 단호한 태도와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재산 분쟁으로 얼룩진 수많은 가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 돈을 다스리는 건 결국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폭풍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세요.